자, 안녕하세요. 경선식입니다. 자, 신유형 공무원 영어 시험을 위한 경선식 수능 영단어 핵심 강의입니다. 자, 공무원 강의에서 웬 수능 영단어를 들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왜 경선식 수능 영단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하면은요, 이 강의 특징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25년부터 변하는 그 출제 전환 예시 문제 1차, 2차 문제가 나왔잖아요. 자, 그것에 대한 적중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95%, 96%가 나온 반면에 공무원 1, 2위 하는 그 단어책들의 적중률은 60%대, 70%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딱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수준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가 변화된 문제에 딱 적당한 그 어휘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특징은 바로 10배의 암기 효과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적중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제기조 전환 예시 1차 표제어 적중률을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일단은 1차 문제에서요. 초등학교 단어와 중학교 단어를 제외하고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상의 단어만 조사를 해봤더니 약 192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192단어 중에서요.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183개를 적중시켰습니다. 자, 즉 9개를 비적중시킨 것이죠. 자, 그런데 공무원 1위 하는 A사는 비적중 단어가 77개. 아, 선생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따가 여기서 비적중된 77개를 갖다 보여줄 테니까 표지에서 정말 이 책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공무원 2위 하는 책은 비적중 단어가 46개로서 76%. 자, 그리고 수능 단어. 그러면은 수능 단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수능 단어책도 그 질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수능 1위 하는 책, 그리고 어근에서 수능에서 1위 했던 베스트셀러, 여기에서 무려 82개나 비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갖다 들여대더라도 경선식 수능 영단어가 적중률이 월등하게 높았죠. 그죠? 자, 근데 표제어 숫자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모든 단어가 표제어입니다. 자, 근데 다른 것들을 한번 보죠. 자, 1위 하는 책은 1680, 책은 두꺼워 보이지만은 이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2위 하는 건 2200, 2000, 1616. 자, 월등히 단어 수가 많으니까는 적중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할까봐, 제가, 자, 똑같은 그 책들에 유의어, 반의어를 포함했을 때 또는 부록을 포함했을 때의 이 어휘 수입니다. 이 어휘 수에 해당하는 적중률을 또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2986보다 훨씬 더 높은 단어 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더해봤자 이런 식으로 비적중된 단어 수가 경선식 수능 영단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시 더 높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중률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다른 책들은 거의 10% 정도씩 올랐지만은 요것은 다 표제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95%로. 그래서 1차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2차는 그럼 선생님, 2차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1% 올라가지고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96% 나왔고요. 자, 다른 책들은 비적중된 단어가 경선식은 8. 이 193단어 중에서 8개 나왔고, 요 71, 45, 48, 83.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럼 요번에도 유의어와 반의어를 포함했을 때의 적중률은요. 비슷합니다. 역시 8개, 52개, 29개, 33개, 51개. 자, 사실 193단어 중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비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 그런데 이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자, 표제어 적중률에 있어서 1차에서 이런 식으로 95%고 나머지 이렇게 보였고요. 2차에서도 비슷하죠. 그죠? 이 적중률은 뭐 시험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어들이 고유하기 때문에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험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의어와 뭐 부록, 뭐 반의어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의 적중률 그래도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높죠. 그죠? 예, 비적중된 단어 수를 보시면은 그걸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무원 1위 어휘서의 출제기조 전환 예시 1차 표제어 비적중 77단어, 경선식은 9단어 비적중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77단어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 칠해놓은 것들은 경선식 0단어도 비적중한 그 9개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경선식이 비적중하면 다른 책들도 거의 다 비적중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기에 9개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그 1위 어휘서가 사실 어근 관련이기 때문에 어근과 관련 없는 그러한 단어들에서 많이 놓쳤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경선식 수능 0단어가 적중률이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는 실제 사용 빈도를 다 조사를 해요. 뭐냐면 단어마다 구글과 네이버 예문수를 갖다가 조사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문수만 조사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 예문들을 쭉 훑어봤을 때 어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과 비슷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많았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다 내용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정말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뜻으로만 구성했습니다. 한 단어에 1차 뜻, 2차 뜻, 3차 뜻 뭐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노동력을 가중시키는 거지 잘 나오지도 않는 뜻을 갖다가 넣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뜻, 중요한 뜻들은 모두 집어 넣었다. 쓸데없는 뜻들은 다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휘연구 20년 이상의 노하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선정은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적중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휘 공부 범위가 변화됐습니다. 자, 우리가 출제기조 전환 예시 2024년까지의 시험에 있어서는요. 어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어휘 문제가 고난도 단어가 꼭 2개 또는 4개 정도 포함되게끔 어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최근엔 조금 쉬워졌지만은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도 어휘들이요. 2문제에서 4문제를 좌우해가지고 10점에서 20점을 갖다 좌우했기 때문에 고난도 어휘가 필수였었습니다. 조금만 어렵게, 그 범위를 갖다가 수능 수준을 넘어서는 그 단어들까지 해가지고 수능을 만약에 3,000단어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00단어 정도는 더 암기를 했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휘 문제가 바뀌었죠. 빈칸 넣기로. 근데 그 빈칸 넣기가 고난도 단어를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 내지 중학교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수능을 넘어서는 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위한 고난도 단어를 앞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편토라고 해가지고 공무원 전용 어휘서가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공무원에서는 뺐어요. 여기에서 고난도 단어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독해는요, 수능 수준으로 좀 하향됐습니다. 어휘 수준도 예전에는 독해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도 가끔씩 이렇게 한두 개씩 막 포함됐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어휘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수능 수준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생각되는 그 단어들은 수능과 수능을 벗어나는 그 경계성 단어들이 100% 출제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전처럼 고난도 단어, 이상한 엉뚱한 단어는 안 내겠다는 의지가 철저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편도 버리고 수능만 해도 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고 적중률에 있어서 그 정도로 보인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 2번째. 자, 10배의 암기 효과 확실한 증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샘플 강의 하나 들어보고 일주일에 얼마나 기억이 나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지, 10배 하면은, 저 사기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전 재산을 걸 수가 있어요. 네. 자, 경선식 0단어 온라인 수강생 730명 설문조사. 자, 실제로 경선식 0단어를 듣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설문조사를 730명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 730명이 일반 암기에 비해서 몇 배 더 효과적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답을 달았겠죠. 평균 10.7배나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시간에 몇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평균 1시간에 79단어는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었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암기에 비해 몇 배 더 오래 기억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평균 8.2배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시간에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단어가 몇 단어나 됩니까? 보통은요, 30단어 내외예요.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암기는, 물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시간에 30단어, 20단어도 못 외우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79단어를 암기를 하고 이 기억력이 몇 배나 더 오래 가요? 8.2배나 더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730명의 평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위의 설문조사 및 앞으로 나올 수강후기 등이 조작된 것이라면 전 재산을 당장 사회에 내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할 정도로 이것은 조작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조사였어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 증명된 경우가 있는데요. KBS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 홍진경, 조세호 씨한테 토익 100단어를 1시간 만에 다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단어를 갖다가 객관식으로 봤는데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객관식이라도 여러분들 1시간에 100단어 암기하고 100점 받을 수 있어요? 3명 다 100점 받았습니다. 이건 조작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260만 유튜버 침착맨 채널에 최근에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100단어를 갖다가 1시간 30분 암기를 시켜주고 요번엔 주관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100단어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1시간 만에 1시간도 안 걸릴 정도의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해 봤을 때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침착맨 님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하고 손을 놨대요. 그래서 단어를 갖다 처음 보는 단어를 읽는 것 자체를 좀 약간 어려워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도 그런 분도 1시간 30분 동안에 여러분들 100단어 암기하고 주관식으로 100점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기서? 물론 있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 있지만은 거의 없어요. 99%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선식 영단어가 그만큼 100단어를 갖다 1시간 또는 1시간 반 내에는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요. 침착맨 원봉박물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침착맨 채널에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 침착맨 원봉박물관에 보면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본 그대로 다 찍은 거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JTBC 알짜왕에서 12명의 학생 실험을 갖다가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찍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미션을 줬냐 하면은요. 12분에 50단어 암기 미션을 갖다 저한테 줬어요. 자, 그리고 일반 암기로 50단어 그리고 이와 다른 50단어는 경선식 영단어로 암기를 시켰습니다. 12분 만에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암기를 시킨 다음에 각각 40분 휴식 후에 시험을 갖다가 봤습니다. 왜? 바로 암기하고 나면은 바로 잔상 때문에 많이 맞출 수가 있죠. 근데 40분 동안에 영화를 보여줬어요. 짧은 영화를. 예. 그 다음에 시험을 봤더니 일반 암기는 50단어 중에서 6.8개 기억했고요. 경선식 영단어는 26.5단어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3.9배의 차이를 갖다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다 본 다음에 3분 동안 오답을 갖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일반 암기, 경선식 영단어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복습 없이 일주일 후에 그 12명이 다 와서 바로 또 시험을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는 6.8단어 암기했던 게 2.25단어로 줄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게. 경선식 영단어는요, 22.25단어. 거의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선식 영단어는 빨리 암기되는 효과도 뛰어나지만은 정말 오래 기억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9.9배입니다. 10배.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됐고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제가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전 재산 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초단기 장학생을 갖다가 그동안에 모집을 뭐 분기별로 한 30명씩 해가지고 3년 정도 이렇게 모집한 정도가 경우가 있거든요. 그 3년 동안에 수능, 공편토, 토익, 중학 각각 이 단어들을 8일 내에 중학 단어는 적기 때문에 5일 내에 완성을 하고 회사 와가지고 시험을 봐서 100단어 100점 받으면은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385명이 신청을 했어요. 남 또 한번 해보겠다. 시험 보러 온 학생은 161명이에요. 굉장히 많이 온 편이죠. 그죠? 예, 다 암기를 했다는 얘기니까. 자, 이 중에서 100점 받은 학생이 92명이에요. 자, 100점 받지 못한 학생들도 한두 개 틀린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도 2740단어가 수능 전체 단어예요. 이걸 갖다 8일 내에 완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일 내에 완성이 최고로 빨리 암기한 학생이 4일에서 8일 내에 다 암기를 했습니다. 중학 단어는 1일 만에 암기한 학생도 있어요. 네, 거짓말 같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자, 이 92명은 동영상까지 다 촬영을 해놨어요. 후기를 갖다가. 자, 그럼 경선식 영단어는 어떻게 3배 빨리 또 10배 오래 암기가 될까요? 자, 전 세계 암기왕들이 100% 사용하는 해마 학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 세계에 보면은 암기왕들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막 다 암기를 해놓잖아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림으로 영상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궁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갖다 이렇게 딱 하나를 마련해 놓고 그 곳곳에 숨겨진 걸 갖다가 거기에 물건 하나하나를 갖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뭐 숫자를 대입한다든지 그런 암기 방식인데 그게 그 원리가 뭐냐면은요.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써 그림을 그려서 상상하면서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간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10배 이상 더 오래 갑니다. 예. 자,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해마학습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세계 암기왕, 국내 암기왕들 중에서요.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치고 연상법, 해마학습법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100%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해마학습법, 영어 단어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림화 시킨 게 바로 저입니다. 그림화 시켜가지고 암기. 어떻게? 자, prairie 하면은요, 대초원입니다. 근데 왜 prairie가 왜 대초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아무 이유가 없는 걸 암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힌트가 없으니까 이걸 생각해낼 힌트를 갖다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걸 떠올릴 힌트가 없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은요, 암기하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이 과정을 무려 17번을 해야지 완벽하게 암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은 해마학습법을 쓰면은 17번이 아니라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prairie 하면은 대초원. 자, 풀의 오리들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대초원이에요.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prairie. 그죠? 그래서 이 장소를 느끼면서 같이 해볼까요? prairie. prairie. 예. 풀의 오리. 어디야? 대초원이야.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초원이란 뜻이 일단은 힌트, 연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발음에서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기만 하면 prairie,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만 하면은 풀에 오리가 있는 거기가 어디였지? 해가지고 대초원 이렇게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근처럼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힌트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발음하면은 바로 튀어나오고 이 연상 그 풀의 오리에서 대초원 이 연상과 뜻으로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연상법들은 뭐 발음을 막 훼손하지만 저는 99% 이상의 단어가 원발음만 해도 그 연상이 떠오르게끔 만들었고요. 이 연상과 뜻이 예전엔 굉장히 억지스러운 게 많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떠오르게끔. 그래서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 한 단어를 갖다가 지금처럼 뭐 한 20초도 안 걸렸죠. 20초, 10초 정도 암기한 것 같은데 20초 암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가가지고 또 암기하는데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또 거의 뭐 짧아야 15초 아니면 이거보다 더 이상 걸려요. 처음에 암기할 때 한 1분 이상 걸리잖아요. 그냥 암기할 때는. 그죠? 그리고 복습할 때 한 30초 걸리고. 근데 요것은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프레어리 여기 대초원 바로 복습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왜 대초원이 되는지 일단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바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억지스럽지만은 이해를 시킨 거예요. 프레어리는 이래서 대초원이야. 이게. 그죠? 뭐든지 수학이나 이것도 원리를 알아야지 기억에 남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잘 된다. 자, 그리고 경선식 수능 영단어는 각 단어마다 가장 효과적인 암기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한 해마 학습법으로 76%가 구성돼 있고요. 자, 그리고 접두어에다가 해마학습법을 쓴 것이 15%, 그다음에 어근에다가 해마학습법 쓴 것이 9%입니다. 자, 그래서 연상법이 최고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어근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저도 어근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접두어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접두어 어근이 모든 단어에 다 효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를 많이 주는 것만 접두어 어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해마학습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접두어와 해마학습법을 사용해서 15%를 갖다 저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on이 붙거나 this가 붙으면은 그 단어의 반대말이 되니까는 이런 건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 대표되는 접두어 CODEX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저도 그걸 공부를 시키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책에서는 어근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위험한 경우들도 있어요. 도움은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이런 경우는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인데 in이 나시고 자, abit이 피하다. 이걸 뜻하는 어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러면 학생들은 요게 다른 단어에도 많이 쓰이겠지. 뭐 2-3개 정도는 건지겠지. 또는 적어도 4-5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환상에 젖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것이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단어 중에서 요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암기하고자 여러분들이 어근 학자도 아닌데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갖다 더 낭비하는 경우가 또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두에다가 연상법을 갖다가 같이 결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extinct 하면은 이 x는 out, 바깥 이런 뜻이거든요. 자, tinct, 튕겨져 나갔다. 자, 혜성이 부딪혀가지고 공룡이 튕겨져 나가가지고 공룡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멸종됐잖아요. 자,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자, 물론 혜성 때문에 그런지 아직 정확지는 않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extinct 하면은 그래서 바깥으로 튕겨졌다. 같이 해볼까요? extinct. 이 그림을 딱 떠올리게 돼요, 나중에. 알겠죠? X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멸종된 거구나. 바로 뜻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inevitable 같은 경우는요, 안에, vitable, 비춰불. 안에 불을 딱 비추니까는 쥐구멍에서 어떻게 피할 수 없죠, 이 쥐는. 꼼짝 마죠. 그걸 느끼면서 암기해 봅시다. 자, inevitable, 피할 수가 없구나. inevitable. inevitable. 알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접두와 해마학습법을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근과 해마학습법은 제가 9% 정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어근이 매우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야 한 12% 정도가 있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어근에서 적어도 3개 이상 파생이 돼서 이 단어들을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어근의 뜻이 변함없이 이 단어에 적용돼 가지고 구분하기도 쉽고 그런 어근이 매우 효과적인 어근인데 전체 단어에서 많아야 12%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많아야 12% 중에서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가장 효과적인 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port 하면은 carry,
나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근으로. 그러면 안으로 나른다 해서 수입이란 뜻이 되고요. export 하면 바깥으로 나른다 하면은 수출. export 하면은 수출하다 동사로 쓰이죠. 자, 포터. 끝에 ER이 붙었으니까 나르는 사람 해가지고 짐꾼이란 뜻이 되고요. 포터블. ABLE는 뭐뭐 할 수 있는, 즉 나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휴대할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알겠죠? 예. 뭐, 이것은 포트 하나만 암기하면은 저절로 구분까지 하면서 네 단어가 저절로 들어오자. 이런 건 당연히 저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크론 하면은 타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닉 하면은 시간이 오래돼도 계속한다해서 만성적인. 그리고 synchronous에서 C는 the same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한다 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리고 chronological 하면은 시간 순서에, 즉 연대순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세 단어, 네 단어, 사실 네 단어까지인데 나머지 한 단어는 그 여러분들 공부할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해마학습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자, 크론 일단 시간이긴 한데 해마학습법으로도 다시 구분을 시켜줍니다. 자, 친구가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데 다시 만났는데 또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너 크로닉? 그 기침 만성적이구나. 아직도 크로닉 같이 해보자. 크로닉. 아직도 크로닉. 아, 만성적이구나는 걸 느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똑같은 시간이. chronological 하면은 시간이 알러지가 학문을 뜻하는 어미거든요. 또는 시간에 따라서 알려진다. 시간에 따라서 알려진 연대 순서에 이렇게 또 암기를 구분을 해서 해도 되고요. 자, synchronous는 synchronized swimming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구분까지 해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쓸만한 어근, 어느 정도는 쓸만해 보여. 이런 어근들이 또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STA 하면은 stand, 서다, 서 있다 이런 뜻을 뜻하는 어근으로서 많은 단어에 쓰입니다. 그런데 서다, 서 있다의 뜻이 온전히 전해진 단어는 요 한 세 단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상, 서 있는 동상, 서 있어가지고 두 다리로 서 있어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 ES, 자, 바깥으로, 자, STA, 바깥으로 서게 한다 해가지고 밖에다 뭔가 세운다 해서 설립하다. 근데 세우다의 뜻이 있는데 나머지 단어들은 서 있다, 서다와 그렇게 관련이 없어가지고 어근책들 보면 억지로 이걸 갖다 어근을 갖다 뜻에다가 막 갖다 넣었으면 서 있다랑 주요한이랑 무슨 상관이야? 만들 수 있죠. 그냥 억지로.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헷갈리거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연상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근으로서 이건 서 있는 것 중에서 추하니까 추위에도 눈보라가 치는데도 서 있는 게 뭐예요? 동상이잖아요. 스태츄 이렇게 구분까지 해주면서 하고 스테이블 하면은 자, 서 있어서 안정적인 요거 조금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 하니까는 스테이블, 아기를 수태하면 이불 속에서 뭐예요?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태에서 이불 속에 있다. 안정적이다. 아기는 안정적이야. 이런 느낌으로 암기를 시킵니다. 자,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근과 연상법을 갖다 결합해서 저는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쓸모없거나 비효율적인 어근은 전혀 쓰지 않아요. 이게 전체 단어의 50% 이상이 쓸모없거나 어근이 전혀 없거나 어근 자체로 설명할 수 없거나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collision 하면은 충돌인데 어근책에서 보면은 함께 리드가 치다. 그리고 션인데 리드가 변해 가지고 RLIS 또 변형까지 됐대요. 근데 요 리드가 치다. LIS 치다. 이걸 활용해 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하는 단어는 빵개예요. 놀랍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워두면 다른 데 많이 쓸 거야. 절대 안 그래요.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exhaust 하면 다 써버리다, 지치게 하다. 자, 이것은 밖으로 exhaust가 물을 푸다 이런 어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근책에는. 자,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쓰이는 것은 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단어를 암기하고자 이 어근을 암기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쓸모없거나, 그죠? 이런 게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근이 더 중요하면은 그 단어가 어근으로 더 잘 외워지면 그 어근으로 하고, 접두어와 해마학습법이 더 가장 효과적이면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냥 암기도 해보고 깜빡이처럼 이것도 해보고 중고등학교 때는 막 벽에다 쓰기도 하고 모든 방법 다 했고, 대학교 때는 두꺼운 700페이지짜리 어근책을 통째로 다 고시를 준비하면서 다 암기를 했습니다. 전문 용어까지 다 암기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연상법이 나중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을 보면은요, 일단 경선식 영단어는 기본 49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완성 50강 두 권의 책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는요, 한 강당 17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죠? 그래서 한 강당 30단어를 암기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1.2배속에서 1.5배속까지도 들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렇게 빨리빨리 암기가 돼요. 그래서 15분 내에 다 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30단어가. 강의만 들으면 거의 90% 이상이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50강에서 54강은요. 파생어 강의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나왔던 파생어가 여기에서 50강, 54강에서 하니까는 미리 파생어부터 하지 말고요. 처음엔 표제어만 암기를 하세요. 다 암기하고 나서 이 강의를 듣고 파생어 공부를 하면 됩니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미 변화에 따라서 명사가 되냐 형용사가 되냐 그 대표 어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누적 복수 포함하면 하루 2시간씩 12일에서 16일이면은 완벽하게 파생어까지 암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암기. 그래서 후기들 중에도 뭐 일주일 만에 기본 완강했는데 이걸 다 완강해 100% 다 떠오르네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이 학생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은 했겠죠. 적어도 4-5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했던 학생이고, 자, 완성도 한 강 더 많아서 50강이고 대신 파생어 강의가 2강으로 짧아요. 여기에서 파생어 어미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사항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한 강당 17분인데 1.2배속 뭐 이렇게 활용하면은 15분 내로 다 들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는 기초부터 해야 돼, 기본부터 해야 돼 하면은 딱 한 달이면 되겠죠. 많아야 한 달이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 하루 2시간씩 완벽하게 수능 전체 단어를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전체 단어 암기하는데 몇 년 걸려요? 1, 2년 걸리잖아요.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하루에 막 3시간씩 한다. 예, 그래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거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다이어를 갖다가 또 쉽게 암기를 하게 해줍니다. 자, 다이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제 책에도 다 써놨어요. 암기를 꼭 해야 되는 뜻들은. 자, 그래서 스팟 하면은 얼룩 반점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발견하다. 요 세 가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암기하냐 하면은 풀 뜯는 안악내가 쑥밭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스팟, 쑥밭. 자, 왜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쑥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거든요. 예, 얼룩덜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쑥밭을 발견했다는 건 뭐예요? 얼룩진 장소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악내가 돼가지고 쑥밭을 발견했다. 어때요? 얼룩덜룩한 장소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스팟을 발견한 거예요. 스팟 뭐야? 쑥밭 발견했다. 얼룩 그리고 장소 발견하다. 얼룩진 장소를 발견했다. 그럼 세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뜻이 세 개인 경우는 여러분들 세 단어 암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동 어휘도 발음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연상들이 나중에 다 혼동되지 않아요.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해마학습법은 힌트가 어디서 나와요? 발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단어들이 동음, 이어 빼곤 조금이라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발음에서 다른 연상들이 암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뭐 경쟁 강사들이나 저자들이 야, 그 많은 그 연상법 암기하는 게 더 힘들겠다. 아, 누가 암기하래요? 발음하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건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혼동된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구분되면 구분됐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 competition 하면 경쟁, 시합. 자, competence 하면은 이것은 능숙함. 요거는 철자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죠? 자, come 하면은 together. 중요 접두어는 꼭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petition. 피를 튀겨가면서 경쟁하고 시합한다. 권투 선수들이 함께 다 같이 둘이서 같이 피 튀겨가면서 경쟁하고 시합하는 거예요. 그걸 연상하면 돼요. competition. 함께 petition. 같이 보자. competition. competition. 자, 그리고 competence. 이건 competence. 능숙함. 컴퓨터는 쟤는 수미양가 중에 항상 수를 맞아. 컴피턴스. 그 정도로 컴퓨터에는 능숙하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보죠. 컴피턴스. 컴피턴스. 자, 이렇게 하면 발음에 따라서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오히려 혼동어휘를 구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 강의는요, 필기 금지입니다.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책에 다 있거든요. 자, 강의 시간이 암기 시간이에요. 암기 시간. 그래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서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하면은 제 말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기 금지입니다. 강의 시간에 다 암기돼요. 필기 안 해더라도. 알겠죠? 그래서 강의 시간은 암기 시간이다. 뭐 다른 강의들 보면은 어금 강의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한 30분 정도 똑같이 한 뭐 15분에 30단어를 제가 하니까 똑같이 15분에 30단어를 갖다가 공부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30단어 암기하기 위해서 30분 넘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집중만 한다면은 복습은 3분 내외면 됩니다. 3분, 30분이 아니고. 여기서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습에서 큰 차이가 난다. 자, 그리고 단어의 모든 뜻은 융통성 있게 암기를 하도록 해라. 뭐냐면요, arrange 하면은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예정을 세우다 이런 뜻이 책에 써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뜻이 여러 개 나열돼 있으면 대표되는 하나만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가지런히 하다나 뭐 배열하다나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독해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다 곧이곧대로 그냥 가지런히 하다, 배열하다, 예정을 세우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해마학습법은요. 자, 오렌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방에다가. 가지런히 하다, 오렌지를 arrange. 요거는 오늘 먹을 거. 이거는 2일날 먹을 거, 3일날 먹을 거, 4일날 먹을 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arrange. 알겠죠? 그래서 가지런히 했고 예정을 세워놨어. 이걸 느낌으로 뉘앙스로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느낌으로서. 그래야 독해할 때, arrange 할 때, 해석을 할 때 바로바로 그게 느낌이 체화되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 soar 하면은 높이 치솟다의 뜻도 있고 물가 등이 치솟다 이 두 가지 뜻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높이 치솟다 하나만 암기해도 되겠죠? 왜? 물가 등이 치솟다도 물가라는 주어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거기에 쏘 동사가 붙어 있으면은 물가가 높이 치솟았구나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높이 치솟다, 물가 등이 치솟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높이 치솟다 하나 대표되는 거 하나만 암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대표되는 하나만 하면 되고 중요한 다이어일 경우는 각각 다른 뜻이 다이어일 땐 각각에 대해서는 다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렌지를 가지런히 하다나 배열하다나 자, 그리고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써놔서 예정을 세운 거죠. 나열해가지고, 배열해가지고. 자, 그리고 예문 학습은 기본과 완성 암기 후에 해라. 자, 그래서 그 영어 단어는
그 예문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걸 너무 강조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나중에 어차피 독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을 갖다가 여러 번 겪을 거예요. 그때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제 단어학습법은 빠르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과 완성을 갖다가 다 암기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문 학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문에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도 되겠죠. 그죠? 예문 학습을 하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해 가면서 예문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가 섞인 예문들이 나오면은 그 단어 또 사전 찾아보든지 제 책도 찾아봐야지 되고 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다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습해도 충분하다. 그냥 처음에 강의를 딱 듣다가 이 단어가 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지? 궁금한 것만 예문을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보죠. 자, 파생어 학습은 기본 완성 후에 그리고 완성 암기 후에 각각 해라. 그래서 파생어 강의가 기본 50강에서 자 49강까지가 본 강의예요. 1강부터. 그 다음에 50강에서 54강 파생어 학습 이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9강까지 들을 때는 표제어만 하세요. 그리고 파생어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어미 변화를 익힌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완성도 1강부터 50강이잖아요. 자, 50강, 51강, 52강 요 두 강에서 파생어 강의를 하니까 요거 강의 들은 다음에 파생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샘플 강의 듣고 다른 암기법과 비교를 한번 해주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네, 왜냐면 제가 아무리 많이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하냐면요. 샘플 강의가 자,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아마 17분 정도 내에 30단어를 갖다가 암기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안한가 다른 암기법보다 얼마나 쉬운가를 직접 느껴보세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만 듣고 몇 프로 생각이 나는가. 자, 이 강의는 강의 시간 내에 암기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의만 듣고 나도 아무리 생각이 안 나도 80% 이상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90%는 기억이 평균이에요. 알겠죠? 예, 평균적으로 90%는 기억이 난다. 즉 30단어 중에 한 생각 안 나는 단어가 한 3단어 정도? 예. 자, 그런데 요 3단어는 자, 한강 복습에 몇 분 걸리나요? 아까 많이 걸려도 한 3분 내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강의 시간에 다 암기를 했으니까 복습할 게 거의 없어요. 몇 개 생각 안 나는 것만 하기 때문에 3분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얼마나 기억에 남아있는가 이렇게 복습까지 한 다음에 3일 후에 보면은요 거의 100% 기억이 날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게 있다 하면 한두 개. 그럼 복습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두 단어? 한 단어당 사실 딱 보면은 이거 3초면은 기억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습에만 한 10초만 더 하면 되나? 근데 사실은 3일 후에 얼마나 기억났는가? 그 단어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죠. 그죠? 10초에다가.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는데 적어도 한 1분 정도 걸리니까는 한 1분 30초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 확인한 것으로서 일주일 후에 또 얼마나 기억이 남는가? 거의 100%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샘플 강의 하나 들어보고 제 말이 거짓이면은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거짓말을 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겪으면서 여기에서 그만큼 효과를 제가 얘기한 대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이 네가 그래 한번 다 암기 하나 한번 보자. 이게 되겠어. 이런 불신을 갖고 들면 어떤 강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신은 버리고 한번 다른 거 암기한 듯이 한번 암기해 볼까? 한번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단어 강의와 함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알려주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자, 공무원 영어 10분 단축 10분 단축 초스피드 풀이 비법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책도 있어요. 시중책에 나왔는데 자, 요거는요. 공무원 영어 시험 보통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자, 답안지 쓰는 시간 3분 정도 빼면은 한 27분 만에 풀어야 되겠죠. 이 27분 만에 풀어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27분 중에서 10분을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에이, 설마. 다 그럴 거야. 근데 샘플 강의라도 꼭 들어보세요. 자, 이걸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앞으로 합격과 공무원 합격 불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10분. 그래서 영어에서 10분, 전체 공무원 시험 100분에서 여러분들한테 10분을 더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10분 단축이라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꼭 샘플 강의 요 단어와 그 다음에 10분 단축 꼭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